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에서 투자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산 분야가 미국 국채 10년물 또는 20년물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경우죠. 블랙락 같은 데서 지금 채권 국채죠. 20년물 2배수로 그 상품 개발해가 ETF로 상장한 그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제 날짜 내지는 오늘 새벽 날짜로 보면 20배수는 2배수는 국채 20년물 약 한 32% 박살 났고요. 3배수 투자한 사람은 50% 이상 투자 손실이죠. 그 당시에 이 상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정권 전문가들도 그 당시에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는 물론 내년에도 인하할 거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미국 20년물 내지는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정권 예탁원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그 기준금리 인하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채 투자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많은 99% 가까이 경제 전문가들과 채권 전문가들이 좋다고 한 미국 국채 10년물 또는 20년물은 투자 손실이 크고,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 예를 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1200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서 달러를 매도하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 국채 투자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미국 달러에 투자한 사람은 똑같은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10% 정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2배수만 그렇다면 10% 이익이죠. 미국 달러에 투자했다면. 그런데 똑같은 2배수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20년물의 경우에는 약 한 30% 레버리지 2배 썼을 경우, 그 다음에 3배수를 쓰면 50% 이상 투자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한 거는 수익률 엉망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한 원화가치, 오르는데 배팅한 경우에는 환율이 내리면서, 즉 우리 원화가치가 내리면서 오히려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다수 의견을 듣고 투자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문가들 가수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유튜버들이 많죠. 공영방송 출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 국채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원화가치 상승에 배팅 확률은 오히려 손해를 받고, 포유 환율연구소처럼 오히려 그 무렵에 미국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다. 지난 9월 29일 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서울 호텔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 아주 소수 의견인데, 포유 환율연구소 의견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4%를 돌파할 거다. 그러면 미국 국채 오르는 쪽에 배팅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 가격 하락에 배팅을 했다면, 거꾸로 2배수 했다면 9월 14일 기준으로 30% 이익이 생겼고,
3배수로 했다면 50%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수의 전문가가 좋다고 하는 채권 가격 상승에 배팅한 사람은 지금 30 내지 50% 손실을 받고,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채권 가격의 하락에 배팅한 사람은 30 내지 50% 이익을 봤다는 그 얘기예요. 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그 무렵에는 9월 말 무렵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그 무렵이죠. 0.5% 인하했죠. 그때 워낙 강세 배팅한 사람 또 손해봤어요.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처럼 그때 워낙 약세에 배팅한 사람은 9월 29일 날 아마 1310원 정도였을 거예요. 10원 이하였을 거예요. 거기에 배팅한 사람은 지금 레버리지 2배 썼다면 12% 이익이 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2.9%밖에 안 올랐어요. 미국 주식 엄청 올란 것 같아도 겨우 2.9% 올란 거예요. 레버리지를 써도 5.8%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그 투자자들 얘기인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는데,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한 게 다수인데 아까 의견이, 투자 전략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소수, 제가 항상 이 자산시장은 1%가 전문가지 99%는 전문가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증명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검증받은 투자 전문가인데, 나머지 99%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 미만만 그 시장을 바로 봤다는 거죠. 지난 한 달간 연중 기준금리 인하 지금 2번 했지, 그죠? 기준금리 인하를 2번 했는데 시장금리는 그 이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기초로 그 투자를 한 사람은 주식도 지난 3년간 피해를 입었고, 기준금리 인하의 배팅, 그러니까 미국 경제 침체 배팅. 반대로 아주 소수, 1%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소수인 포유환율연구소 의견에 배팅한 사람은 주식도 성공, 채권도 성공, 환율도 성공, 부동산도 성공이에요. 즉 소수다는 거죠. 소수가 기간을 길게 잡든 짧게 잡든 소수가 전문가로서 아까 배팅에서 성공한 것이지, 다수는 90% 이상입니다. 다수는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이익을 못 보는 것이 자산시장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부동산 서울에는 사야 된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실제 그 무렵엔 오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2달 만에 그 다수가 얘기하는 그 방향하고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 없이 자산시장은 90%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다. 그냥 바람 잡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 참여할 때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구 얘기하더라. 즉 확률로 가지고 전문가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미국 국채 사라고 해갖고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사야 되는지. 기준금리 인하를 가지고 사야 된다 하면 시장금리가 그러면 하락할 거냐부터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 환경은 시장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근거 자료를 확실히 봐야 된다. 왜 시장금리에 배팅하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장금리도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유튜브에서 10명 중에 9명이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장금리도 과연 내릴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또 다수가 원화가치 상승을 주장한다고 원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환율 결정 원리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근거도 없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200원 50원대까지 갈 거야.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고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달간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 공간에서. 배터리 아저씨도 포함이 돼요. 근데 11월 15일이긴 하지만 거의 뭐 시간이 오늘 마감이 다 됐으니까 6% 이상 빠졌거든요. LNG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 LNG 솔루션 내지는 나머지 2차전지도 절대 저평가된 건 아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볼 적에는 테슬라도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3, 4일 전? 한 5일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 뭡니까 트럼프 수혜주지 그죠? 머스크가 같은 편에 섰으니까 그러면서 다 좋은 것처럼 얘기했다고.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LN솔도 마찬가지고 적정 가격 수준은 아니다.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